사이다 무비튼. 결혼 초기부터 동거하자, 싫으면 생활비 보내라, 집안일 거들어라 라고 끝없이 피로감을 주던 옆 동네 사는 시부모님. 남편은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엄마가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좋잖아 라고 강 건너 불구경식 태도라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그땐 그래도 시부모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견뎌냈었다. 하지만 3년 전 친정엄마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엄마 장례식 때 시어머니한테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됐다. 넌 이제 양친 다 안 계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도 되겠구나? 네가 돌볼 부모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고, 그것도 활짝 웃으면서 말이다.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은 100%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열이 받았지만 엄마 장례식인지라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참아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아이, 그리고 언니 부부도 나와 마찬가지로 분노했지만 모두 잘 참고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렸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2주 정도가 지나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라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변호사는 암 선고를 받은 엄마한테서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고 전했고 우리 부부와 언니 부부가 같이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의 내용은 나와 언니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갖기 바란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유산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나와 언니는 진심으로 놀랐다. 집하고 토지 말고도 저금, 주식을 합쳐서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은수저축에도 못 끼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가정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도 않았지만 결코 유복했던 기억은 없었다. 친정집도 평범한 주택이었고 그저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 그 자체였는데 우리의 의문을 변호사님이 풀어주셨다. 부모님은 신혼 초기부터 조금씩 저축을 해오셨고 두 분의 퇴직금, 아빠 생명보험도 전혀 쓰지 않고 나와 언니 앞으로 남겨둔 거라고 말씀하셨다. 언니 부부는 우리는 아이도 없고 이 나이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유산은 아이가 있는 여동생한테 모두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물론 언니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돈이 생기면 둘이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조기 퇴사는 아니어도 앞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엄마는 언니한테도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저축을 했을 거고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 엄마 마음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열심히 언니를 설득했다. 그러자 언니 부부도 내 의견을 들어줬다. 알았어. 엄마 마음이니까 감사하게 받을게 라고 해줘서 마음이 놓였다. 나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을 유산으로 받게 됐고 이 일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파탄의 길로 들어섰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남편은 거금이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시부모님께 총알같이 보고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 유산은 내 앞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은 더욱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 돈이 내 돈인 거지 뭔 소리야 라면서 나를 때렸다. 그리고 왜 네 맘대로 처형말을 고졸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 우리 엄마 목도 챙겨놔 라고 DB 폭력 남편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그런 남편을 보더니 이혼하라고 나한테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DB 피해자로서 보호시설로 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온갖 모욕, 엄마 장례식에서 시부모와 남편이 했던 발언과 무례한 행동을 떠올리며 이대로 피해자로 남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복수를 결심했다.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면 두 말 안 하고 내줬고 두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했다. 하지만 그건 엄마 유산이 아니라 결혼생활 19년 동안 부부 통장에 모아뒀던 저금이었단 사실. 남편은 유산만 믿고 마음을 푹 놨고 일은 제쳐두고 툭하면 놀러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다. 시부모는 내가 친정집을 수리하자
자기들과 동거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좋아라 하면서 자기들 사는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돈을 만들어서 관광을 다녔다. 우리 부부가 19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모아둔 돈은 1억 정도였고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액수이긴 했지만 1억을 반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 시부모도 집을 담보로 빌렸던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나서 어서 같이 살자고 온갖 아양을 떨며 재촉해왔을 때 엄마 유언장을 작성해주신 변호사님의 동석하에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과 시부모는 이건 사기야! 어림없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평생 우리한테 봉사해야지! 라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님이 DB 증거로 진단서가 있다는 것과 남편의 낭비벽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 남편이 수입도 없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될 예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게 해주셨고 남편과 시부모들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시 시작하자. 나 버리지 말아줘. 라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미 아무 애정도 남아있지 않은 건 물론이다. 그래서 나는 어서 여기에 사인해줘 라고 차갑게 말했고 어린애처럼 싫다고 도리질을 하는 남편한테 한 1년 엄청 잘 놀았지? 마누라 때리고 일도 안 하고 돈 펑펑 쓰면서 놀기만 하고 천국이 따로 없지 않았어? 그렇게 해줬으면 나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만 싫은 게 아니라 당신 부모들도 싫어. 이젠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어서 도장 찍어!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나를 보더니 남편은 고개를 푹 떨군 채 도장을 찍었다. 그런 와중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사시는 집 담보 잡히셨죠? 앞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저 사람도 무직이고 우리 집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위자료는 청구 안 하는 걸로 편의를 봐줬으니까 이 집 대출금에 대해선 난 무관한 걸로 토지도 건축물 대출로 어차피 다 당신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라고 하자 그제야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멘붕 그 잡채인 시부모들을 무시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남은 짐을 챙겨서 변호사님과 집에서 나왔다. 그 후의 일은 모두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하기로 되어 있었고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남편한테서 재결합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었다고 하길래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마 그날 이후 그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었을 거다. 돈 없고 직장도 없으니 힘들겠지. 전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직장을 찾으러 다녔지만 불경기에 일자리 찾기는 밤하늘의 별따기였다. 전 남편이 다녔던 직장 여사원 한 명에게 내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살짝 말해뒀기 때문에 아마 옛 동료들도 남편을 대한 인상이 바뀌어서 모두 외면. 빨리 이혼하라고 애원하던 아이들한테는 내가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 사이 아이들은 언니 집에 잠시 맡겨뒀었다. 그런 아빠와 있는 건 교육상 좋지 않아서였다. 언니 부부는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예뻐했었고 애들을 부탁하자 언니는 흔쾌히 받아줬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원래 계획은 아이들과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언니 부부가 너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넓은 주택을 알아보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언니 부부는 언니의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언니는 형부한테 미안하다며 이혼하자고 몇 번이나 애원했지만 형부는 언니를 선택했고 아이 없이 둘이서 살자고 언니를 설득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형부는 아들아이한테 아빠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아들아이도 이모부를 잘 따랐다. 중학생인 딸도 디저트 명인인 언니한테서 요리를 배우면서 사이좋게 지냈다. 언니 부부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한 모습이어서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아이들 방, 내 방, 언니 부부 방 각자의 공간이 있는 집을 구했다. 앞으로 5, 6년쯤 후에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나가도 언니 부부가 있으니까 내가 외로울 일도 없고 아이들이 가끔 집에 오면 그땐 또 다 같이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유산 때문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최악이었던 전 시부모들과 마마보이였던 최악의 남편과 헤어질 결심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